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랠리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 2년 만에 15,000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상승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오늘도 예상 체결 지수부터 짚어봐야겠죠.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58% 강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8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역시 0.46% 올라가면서 86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1% 넘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74,2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전자는 어제 확장현실 기기에 특화된 이미지 센서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0.58%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8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삼성전자 우선주는 0.34%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까지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81% 강보합권에서 50만 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 공장을 매각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는 0.45% 치즈직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가 0.22%, LG화학 0.6%대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9%, 에코프로는 1.23% 강하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1% 하락, 그리고 에코프로는 5% 강세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 모두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DX는 보합권, LNF는 0.79% 하락, HLB는 1.63%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어제 11% 넘게 강하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이 폐암 이상에서도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2.35%로 강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HPSP는 1.32% 매물을 반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어제 새 보이 그룹을 공개하면서 7%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1.53%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세트리온 제약은 0.11%,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14%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S-오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정유주에 대한 투심이 조금 악화됐었죠. 국제 유가가 올랐었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면서 사실 70달러도 붕괴되는 수준까지 12월에 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좀 하락을 했고, 정제 마진도 금년 내내 좀 좋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정제 마진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년보다는 내년을 좀 바라보자라는 모습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분기 같은 경우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약 한 70%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당연히 2분기가 너무나도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2000%가 넘는데요. 그만큼 3분기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약 한 1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유 재고 효과도 2천억 이상 잡혀 있었고, 정제 마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4분기는 사실은 좀 부진하죠. 3분기에 이런 높은 재고 효과, 정제 마진 이런 부분들이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은 분기 단위로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분기 실적이 8,500억 정도 나왔었는데 4분기는 5천억 원대 중반 정도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좀 줄어들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으로 나오죠. 근데 3분기에 이런 너무 좋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4분기에 약간의 실적이 좀 부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주가도 같이 좀 내려왔었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내려가면 너무나도 좀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시황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스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겨울철에 상당히 좀 많죠. 그리고 겨울철, 그리고 전쟁,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일에 대한 대체 수요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정유에 대해서 정제 마진도 좋아질 수 있고 업황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는 화학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아직 화학 수요가 좀 너무나도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씩 더 개선이 된다라면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이제 납사 마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이 주가도 바닥권에 있고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들 정도의 그런 바닥권까지 눌려 있다라는 점, 여기에선 더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S-오일 그러면 배당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죠. 그러면서 연기금, 외국인 최근 들어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 배당 관련된 부분들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가격도 좀 싸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S-오일 가격적으로 좀 싼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이 나온다라면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7만 원 살짝 언더에서, 그러니까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굉장히 얇게 박스권으로 한 달 반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가 사실 이전에 이 중심을 잡아줬던 가격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 굉장히 보수적이 6만 5천 원인데 6만 5천 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좀 낮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손절 가격 6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90달러 선에서 70달러 이하까지 이렇게 갑자기 가는 바람에 S-오일 주가가 한번 망가졌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을 한다. 좀 기대를 걸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이 JYP 엔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엔터주들이 최근에 뭐 한 이틀 정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만 2천 원대의 주가였다가 10만 원까지 좀 한 3일 동안 10% 조금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상승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내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좋습니다. 매출액이 금년보다도 10% 이상, 영업이익도 10%를 훨씬 뛰어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익이 올라가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도 좋습니다. 기존 소속 아티스트도 좋아지는데 신규 아티스트도 좋아진다라는 점. 앨범 부분에 있어서의 앨범 판매량이 24년도가 23년도보다도 매출액 늘어나는 만큼 앨범도 한 10% 이상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앨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아티스트들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대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은데, 여기에서 충분히 메우고도 남을 만큼, 더 성장할 만큼 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음원입니다. 음원에서도 24년도 상승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는 엔터주가 사실 연말에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죠. 콘서트와 MD인데요. 콘서트 같은 경우는 연간 총 관객 수가 금년보다 한 6%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년보다 내년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은, 금년이 워낙 좀 콘서트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이 그래도 내년에 올라간다라는 점. 그리고 상승에 대한 두 번째 요인은 현지 아이돌입니다. 일본에서의 그 신인 남자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본의 신인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여자 아이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미국 내 아이돌, 현지 아이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아이돌로 인해서 입지가 굉장히 존재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죠. 근데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요. 뭐 미국도 그렇고 현지 아이돌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작이 들어가면서 현지에서도 JYP 엔터의 저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 뭐 지금 뭐 3일 동안 10%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싼 가격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2만 원 정도. 12만 원이 사실 여름에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떨어진 정도의 가격 주가거든요. 12만 원 정도까지는 매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9만 5천 원. 지금 최근에 한 달 정도 움직였던 주가의 바닥권이 한 9만 5천 원 정도 부근입니다. 여기 정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안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월 20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보합권 내에서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빨간불을 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혼조 흐름은 아직까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떨어집니다. 1,301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는 조금씩 올라가네요. 73달러 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국내 신약 FDA 승인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도체주도 지속적으로 업황 회복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재부각되면서 상승을 보여줬고요. 정유업 LPG도 홍해 긴장 고조 속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다만 건설주가 빠졌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동산 유동성 위기 우려에 하락을 했는데 신세계와 태영그룹 계열 건설 업체들도 고금리 여파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어떤 종목 조금 더 살펴봐야 될지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0.76%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588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42% 강보합권에서 861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양 지수가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플러스권에서 종가 형성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관심 최다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HMM입니다. 오늘 0.2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8,470원 선입니다.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하림그룹을 선정했습니다. 하림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어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HMM은 0.22%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현재 13% 넘게 시초부터 올라가면서 51,4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어제 시총 3조 원을 돌파했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살펴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코어라인 소프트입니다. 10.35% 시초부터 3%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385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어제 폐질환 인공지능 CT 분야에서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다음은 그린리소스 오늘 6.57%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는 37,3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그린리소스 반도체 초고밀도 특수 코팅 기술력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함께 타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관련해서도 4.92% 약 5% 가까이 껑충 뛰어오르면서 15,35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캠트로스는 0.77%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림세 연출하면서 7,72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고체도 종이처럼 접을 수 있는 메타 물질이 개발돼 새로운 응용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에 6위 리간드 테마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다만 오늘은 시초부터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에이펙트입니다. 1.54% 강세로 3,615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LPDDR2
이후 제품 개발 양산 적용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어제부터 추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서남은 초전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마틱 테마 대장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 LNS 역시 함께 테마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큐리언트는 2.72%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가는 6,08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기장하고 4분 정도 지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도 관심 종목 1위입니다. 7% 이렇게 올라와 있고 오늘은 시가총액이 3조 3천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주가 상승률이 상당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들이 많죠. 지금 48,600원 선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전자 그동안 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걸 만회하려고 계속적으로 이제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74,000원 선 아직 못 들고 있고요. 73,900원 선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모티 최근에 관심에서 LS 머티리얼즈에 조금 눌리고 있죠. 지금 시가총액은 거의 14조 이 정도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제 LS 머티리얼즈가 뭐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이니까 상대적인 그 격차를 더 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그런 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오늘 2% 올랐고요. 에코프로 플러스 0.3%, 포스코홀딩스도 0.3%.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좀 가긴 가는데 주로 LS 머티리얼즈 쪽으로 조금 많이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장 초반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선물에서는 417계약, 뭐 얼마 큰 사이즈는 아니죠. 그러나 코스닥에서는 317억을 지금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06억을 사는 반면에 코스닥에는 317억을 파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도 조금 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장초반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많이 사네요. 237억. 사고 있고 SK 하이닉스 56억 정도. 시가총액 2위로 SK 하이닉스가 올라와가지고 계속 탄탄하게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도 14만 원 거의 근처까지 육박을 한 모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큰 회사들이 다 빨간 지금 상태다.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약간 양상이 다르죠. 프로그램 순매도가 좀 많이 보입니다. 에코프로 BM 28억 순매도, 에코프로 99억 순매도, 포스코 DX 15억, LNF 9억 이렇게 장초반에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쪽은 프로그램은 지금 팔아버리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KB금융 1.54%, 프로그램 순매수 24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금융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금융주들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연말 되면은 이제 배당 수익률 기대감 때문에 보통 배당 수익률이 뭐 6%, 뭐 7%, 8% 이 정도까지는 나오는 금융주인데 연초 되면 사실 이제 배당 낙해가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좀 염려했을까요? 조금 사는 게 좀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펜오션 어제도 조금 주가 등락이 좀 심했었죠. 그 HMM을 사는 주체로 지금 인수 주체로 이제 떠올랐는데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20억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9%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OCI 홀딩스 22억. 지난번에도 뭐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중국 쪽에 자꾸 규제가 들어가니까 비중국산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 쪽에서 오히려 더 잘 팔리고 있다. 시장 지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오늘 5.5% 프로그램 순매수도 22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HPSP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37억, 4%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갤럭시 아모니터리 6%. 프로그램 순매수는 15억, 하림지주 오늘도 강하네요. 11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 19억, 두산 로보틱스 18억, 포스코 홀딩스 18억 이런 순서로 쭉 이렇게 그 줄을 서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에코프로 BM 상위 1, 2위 업체인데 프로그램은 순매도가 113억, 32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주가 괜찮죠. 그러나 프로그램 순매도 3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무님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보니까 0.6에서 0.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뭐 9일 연속 이렇게 오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과열 상태 아니겠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 보니까 극단적
그 탐욕 단계로 좀 들어가 있는 미국 시장인데, 자, 우리 시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폐장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서 좀 따라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보다 좀 더 좋은 호재가 좀 없었어요. 이 미국 시장보다 항상 조금 아쉽죠. 이게 미국 시장이 더 많이 올랐는데, 미국 시장은 최고점도 있고요, 52주 신고가도 있고, 뭐 이 시장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국내 시장은 52주 신고가도 못 갔고요, 최고점도 못 갔습니다. 최고점이 한참 부족하고 52주 신고가보다도 지금 한참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좀 위안 삼자면은 뭐 코스피 오늘까지 5일 연속 상승이고, 코스닥도 3일 연속 상승이고, 그리고 불안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있는데, 근데 거래대금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아직 뭐 그런 상황들까지는 아니죠. 물론 최근에 이 주가가 좀 오를 때 코스피에서 한 10조 원 이상들 나오는 거래 일수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가, 여기에 이제 양도세에 대한 선물이 하나 올 수도 있다. 양도세 기대감. 그러면서 이 대주주 양도세가 좀 완화된다라면 항상 연말마다 국내 시장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 종목들 좀 발목을 많이 잡았었던 이런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가 될 가능성, 뭐 양도세 완화된다라면 수혜주들이 시가총액이 그래도 조금 작은 종목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들도 매도가 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우선 2,600선 정도까지는 가능성 좀 열어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2,600선에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느냐, 이 전고점을 코스피에서 좀 당겨보면은 2,668포인트가 장중 고점이었거든요. 그게 8월 초였습니다. 8월 1일이었는데 한 2,650선 정도를 전고점으로 잡고, 그때 그 당시에 한 두세 달 동안 움직일 때 2,600선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한 50포인트 정도 이렇게 움직였던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이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라면 2,600선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걷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 분위기보다 국내 시장이 못한 건 좀 아쉽지만, 미국 시장 분위기가 계속 좋다라면 국내 시장이 나쁠 건 또 없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이 점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겠죠. 사실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속도 조절을 조금은 하고 싶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속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죠. 브레이크가 잘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좀 극단적인 브레이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주의는,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긍정적인 건 맞지만 속도 조절이 한번 좀 세게는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상당히 과열 상태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 이제 속도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자, 오늘도 LS 머티리얼즈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 6%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게 우리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LS 머티리얼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계속 올라가요. 누가 이렇게 사는 걸까요? 지금 기관들은 이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게 LS 머티리얼즈 보면 생각나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생각나고, 그리고 이전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급등할 때 또 그 당시도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 종목을 과연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이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갈 때도 과열 상태였는데, 이제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올라갔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심지어 그 당시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LS 머티리얼즈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 역시 사실 의견을 드리기엔 부담스럽죠. 이거 사실은 지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따라가기 힘들고, 또 가지신 분들이라면 파는 게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맞는데,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한 2, 3일 전에 저한테 이 질문을 하셨더라 그래도 사실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2, 3일 전보다 지금은 훨씬 주가가 높거든요. 근데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팔아야 되는 게 좀 맞고요. 근데 뭐 LS 머티리얼즈를 담는다 그러면 뭐 2차전지 쪽 ETF에서 일부 좀 담을 수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 뭐 ETF에서도 일부 담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물량들은 좀 천천히 담을 것 같고요. 지금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 시가총액은 3조 원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지만 확실히 부담스러운 건 좀 맞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 말씀 주셨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어제 뭐 HMM 관련해가지고 하림 지주 주가가 상당히 강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하림이 목표 관심 종목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23%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자, HMM도 4% 이렇게 올라가면서 관심 종목 11위권에 이렇게 와 있고 말이죠. 다른 펜오션도 뭐
인수 주체입니다. 마이너스 5% 조금 반응이 다르죠. 하림 지주 3%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자 시장의 관심이 하림하고 하림 지주 이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계 서열이 좀 커지는 거 올라오는 거 여기에 좀 배팅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이 하림이 뭐 H&M을 인수한다. 그럼 페노션과 H&M 두 개 다 품게 되죠. 뭐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제 배 병아리 10마리에서 재계 서열 뭐 10위권으로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굉장히 재계 서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 뭐 하림 그룹 자체가 이제 대기업이죠. 이런 모습들까지 굉장히 좀 커지는 부분들 그룹 자체가 커지는 건 긍정적인데 지금 근데 H&M 인수할 때 유동성이 좀 우려감은 들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면 주가에는 좀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죠. 주가에는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매매 자금들이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하림의 거래량이 9,156만 주입니다. 오늘도 지금 장 초반인데 2,600만 주거든요. 장 끝날 때까지 하면 오늘도 뭐 5, 6천만 주는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너무나도 단기 매매 자금이 많이 쏠려 있다라는 점. 오늘 윗골이 달 확률이 매우 높죠. 하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림도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길게 봤을 땐 긍정적인데 지금 자체로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M 인수와 하림 주가 상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상무님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오 순서죠. 오늘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장 초반에 우리 0.7%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 강세를 보이니까 좀 따라가는 맛이 있어요. 네, 우선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앞서서 좀 과도하게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당연히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뭐 개별 종목들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연일 대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좋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반도체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방산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H 넥선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소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대형주들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단기적인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 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12월 들어서 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상회하는 이런 업종들을 좀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11월에 크게 이제 반등 장세를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업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뭐 엔터주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호텔 그리고 미디어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들 이런 업종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전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굉장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나이백 이런 종목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엔터주, 미디어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이제 바닥권에서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제 종목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을 좀 나눠서 구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하고 단기 종목하고 좀 따로 보면서 좀 그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제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봐야죠. 코스피 탑5 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같은 동네죠. 두산밥켓, 제가 어제 센티펀드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왔네요. 한화투자증권, 세방전지, 그 5개 종목인데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두산마켓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단기 관점에서는 좀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수급도 좋지만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기계 쪽은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실적이 매년 좋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이제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되어 왔었고요.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 고점 6만 7천 원대에서 현재 5만 원대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상당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좀 진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최대 매출처가 이제 북미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 건설업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쯤에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좀 호황기를 이룰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당연히 뭐 건설할 때 필요한 이런 건설기계 중장비들이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두산마켓이 이제 최고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훨씬 더 볼륨업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이제 그 PBR을 조금 계산해 보자면 한 1.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또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단가에 좀 담으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좀 분할 관점으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5만 5천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전고점 부근이 한 6만 5천 원대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30년 모기지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1%포인트까지 이렇게 확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 건설 시장 주택 판매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캐터필러나 올라가는 거고 두산 마켓도 같이 주가가 괜찮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도 좀 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탑5 좀 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탑5 코스닥입니다. 그린 리소스, 코어라인 소프트, 아프리카 TV, 태웅, HPS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걸 좀 얘기할까요? 네, 태웅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풍력 쪽이 있겠고 또 이제 플랜트 그리고 조선업까지도 좀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이 가장 높은 게 풍력 설비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CS 윈드랑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대장격으로 가고 있는 것은 CS 윈드지만은 태웅 역시도 그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제 풍력 설비를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을 풍력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들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분할로 담기에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근에 또 실적 개선을 또 이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이제 가장 높은 또 매출액을 또 달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이제 고점 대비 이 종목도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풍력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이제 이런 성장주들의 수급이 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가 뭐 15,8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2만 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뭐 2차 전지나 다른 쪽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오늘도 보면 풍력 쪽에 상당히 주가들이 강해요. 태양광도 강하고 해서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급등 종목 살펴보러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2회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인베니아입니다. 중국 기업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강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장비 이전 및 설치 용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29.93% 상승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현재가는 1,463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오늘 무상증자를 사유로 권리락이 실시됩니다. 지난주 급등 한 베셀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 효과에 3거래를 연속해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7% 상승하면서 현재가는 4,8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맵신입니다. 최대 주주가 타이어뱅크로 변경됐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어제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도 함께 상승을 보여줬고요. 오늘 16.21% 더 올라가면서 2,7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림입니다. 6조 4천억 원의 HMM을 품에 얻었습니다. 재계 13위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남은 과제가 아직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 해운업계 업황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28% 상승하면서 4,8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월드입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도심에서 즐기는 스노우월드 22일에 개장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18% 올라가면서 1,502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실시간 급등주 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이슬이 전문가가 가져온 따라가 마라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SM 가져오셨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아까 이제 엔터주 또 말씀드린 만큼 지금 뭐 바닥권에서 좀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또 수급이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엔터 4사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JYP가 좀 강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좀 묶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시장 매출이 감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타 엔터사와 대비했을 때 사실 중국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았었지만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게 됐을 때 중국 비중이 또 10%대까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뭐 그렇게 실적 변동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년에 이제 그런 어떠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뭐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이런 아티스트들이 또 많이 컴백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신규 걸그룹들의 또 데뷔가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신규 라인업 확장이 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뭐 올해에도 뭐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3분기 앨범 판매량이 또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앨범 판매량이 현재 871만 장으로 거의 최대 기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앨범 판매량 확대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깔아주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매출액 증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뭐 콘서트라든지 굿즈로 또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의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앞으로 이제 여전히 엔터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워낙에 또 K-팝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동남아,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또 진출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SM뿐만이 아니라 현재 엔터 4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아티스트들의 어떤 팬덤층이 상당히 좀 두터운 편인데 사실 이게 좀 팬덤층이 여기서 증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어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신인 그룹들의 성장을 좀 빠르게 이뤄내고 있는 이런 기업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SM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서 가장 좀 두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을 봤을 때 엔터사 중에서 가장 높은 또 성장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이제 카카오 엔터 관련해서 이런 이제 시세
시세 조정 관련 사법 리스크에 좀 휘말린 상태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했던 상황이지만 사실 이에 따른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 주가상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를 감안해도 좀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한한령이 겹쳤던 시기보다도 훨씬 더 지금 저렴한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전히 엔터업종의 경우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산업에 대한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좀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도 굉장히 좀 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 현재 PR이 14배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밸류 부담이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95,000원 이하대까지 내려온다면은 좀 분할 관점으로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115,000원대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 차트가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리스크에 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SM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좀 화면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NC소프트 엔터 게임 이쪽이네요 오늘. 네. 따라갈까요 말까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관망 의견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5조가 넘죠. 그래서 상당히 무거운 대형주지만은 오히려 좀 단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게임주의 경우에는 뭐 사실 성장주라고는 하지만 어떤 산업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뭐 개별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 변동폭이 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가치주에 가까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게임 업종을 좀 보게 되면은 주가의 희비가 굉장히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거나 뭐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와 반대인 경우는 좀 주가가 굉장히 힘이 없는 모습이죠. 사실 NC소프트도 이제 좀 신작에 대한 부재 등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부진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신작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TL이라는 이제 작품을 또 출시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아쉬운 성적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이런 순위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행히도 지금 NC소프트 측에서 이 부분을 좀 업데이트해서 또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더 나아질지 좀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현재로서는 좀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게임 업종 자체의 어떤 수급 정도는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신작을 통한 돌파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TL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실패에 가까운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만 내년에 이제 해외 쪽에서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보다는 내년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악재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상황은 좀 과대낙폭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더 대두가 된다면은 뭐 그동안 낙폭이 심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이제 뭐 24만 1,5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짧게 약 15% 정도의 수익을 좀 보시고 목표가는 28만 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NC소프트 따라가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주셨고 자 하나만 좀 짧게 좀 더 물어볼게요. 오늘 보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상당히 강한데 지난번에 계속 풍력 좋게 얘기했었잖아요. 금리 인하가 이렇게 되니까 뭐 PF나 이런 제반 여건이 좀 좋아지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도 따라 좀 더 가볼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을 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에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오르는 원인을 좀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풍력주가 장기적으로 못 갔던 이유가 바로 이제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주가 많이 연기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밀렸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가 이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동안 이제 발목을 잡았던 어떤 원인들이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수주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좀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분할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분할 매수 구간을 조금 잡아드리자면 현재가부터 55,000원대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따라가 말해서는 SM 그리고 NC소프트 둘 다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OCI 홀딩스인데요. 오늘 7% 넘게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우선 어제는 0.2% 소폭 떨어지면서 98,000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7%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리포트를 요약하자면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웨이퍼 업체인 큐빅과 1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연 생산 능력의 약 25%에서 30%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OCI 홀딩스 웨이퍼 고객 다변화로 가격 협상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라는 리포트 하나하나 말씀드립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 코리아 15년 연속 편입되어 있고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지주사 중심의 ESG 경영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것이다라고 밝혔었는데 지난해 OCI 홀딩스가 인수한 부강약품의 적자는 확대됐습니다. 이우현 OCI 홀딩스 회장이 부강약품의 단독 대표를 맡았으나 실적 개선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OCI 홀딩스가 투자를 늘린 태양광 사업은 공급 강행에 먹구름이 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3분기 실적은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1,308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전년 동기 대비 42%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6,9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국 웨이퍼 업체 큐빅과 10억 달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은 호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OCI 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OCIL, 즉 말레이시아 폴리실리콘 생산 법인은 미국 웨이퍼 업체인 큐빅과 10억 달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장기 공급 계약은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논차이나 인덱스 가격과 연동되어서 판매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규모를 환산해보면 6에서 8만 톤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연산 8,000톤 그리고 10만 톤의 판매량이고 OCIM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연 3.5만 톤이기 때문에 전체 비중의 약 25%에서 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큐빅은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형성의 핵심 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태양광을 거치지 않는 또 하나의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큐빅은 미국 단 결정 웨이퍼 기업으로 2024년 공장을 준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10기가와트의 생산 능력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빌 게이츠가 설립한 투자 기업과 퍼스트솔라의 투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고 생성과 절단을 통한 웨이퍼 생산이 아닌 용용 실리콘을 통한 직접 생산법을 활용했고요.
실리콘 분진으로 재료를 낭비하지 않아서 손실이 적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웨이퍼 고객 다변화로 가격 협상력을 개선했고 또 OCI 홀딩스 웨이퍼를 판매할 수 있는 고객 다변화로 가격 협상력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 고객인 용기 실리콘 자재 등 중국 업체들이나 2024년부터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이 되어 있는 한화솔루션, 그리고 이번 공급 계약을 체결한 큐빅 등 논차이나 폴리실리콘을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계속해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논차이나 물량 수주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16만 5천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어제 바이 의견을 유지하면서 16만 5천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OCI 홀딩스 주가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 지금 증시 훈풍 따라가고 있죠. 코스피 2,590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SOL, JYP 엔터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SM, NC소프트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